카메라를 새로 설치를 했는데 뭔가 지금 좀 연결선이 불량인 건지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좀 오늘 올리는 거는 뭐 약간 테스트 겸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알았지? 그렇죠. 뭐 그거 일단 상태 보고 이제 뭐 앞으로 좀 더 뭐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고. 여기 중등 중학수나 오늘 말 무공비 Q 요거 혹시 질문 있니? 원 하기 전에 지난번에 나왔던 숙제 다 잘 했어? 자, 그래서 뭐 그러면은 원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사실 뭐 너도 숙제에 질문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원방 넘어가고 나서 거기서부터가 사실 좀 어렵고 지금 여기 있는 거 삼각형형 쪽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닐 거야. 그래서 보자 잠깐만. 아마 아까 방금 말했듯이 그렇지. 원 쪽이 아마 너가 조금 어려울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원과 현, 원의 접선, 뭐 그쪽 파트 한번 수업 좀 해봅시다. 자, 원에서는 있잖아. 여러 가지 그림들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할 거야. 그림을 어떤 상황을 주고 거기에서 뭔가 상륙하는 공식들을 쭈르르륵 한번 외워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여기서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원 안에서의 뭐 현에 대한 얘기. 자, 근데 이거는 나중에 고등부 넘어가서도 또 다시 한번 너를 괴롭히게 될 거야. 뭐냐면 원이 나중에 등장을 해. 수학 3에서 원의 방정식 우리 조금만 배울 거잖아. 그치? 원망을 배우고 나면 있잖아. 우리는 이때는 이제 그냥 도형에 대한 얘기밖에 없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바로 전 시간 어제 얘기했듯이 우리가 수학 3을 배우다 보면 부정방정식을 배우고 함수를 배우고 그런 과정에 연립을 통해서 뭔가 객점을 찾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걸 왜 배우냐면 이제는 어떤 부정방정식이 주어질 거야. 그 방정식은 근이 너무나도 많아. 근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어떤 방정식, 부정방정식을 배우다 보니까 얘를 뭔가 이 근들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 점들을 그러면 한번 좌표로서 표현을 해볼까? 라고 하면서 좌표 평면을 도입하게 되고 그 좌표 평면 안에서 뭘 그리게 되지? 그림을 그리게 돼. 그 그림을 그리는 것 중에서 일부가 뭐가 나오냐면 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도형을 가지고 배워봤고 그리고 어떤 방정식 중에서 그들 열심히 표현을 해봤더니 원이 만들어지는 그런 녀석도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원이 등장을 했어. 어떤 부정 방정식을 눈에 보이게 표현을 해봤더니 그게 뭐가 되더라? 원이 나오더라. 그래서 원을 만들어 봤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지? 또 직선에 의해서 뭔가 생기게 되고 그 직선 중에서 양쪽 끝을 잘라가지고 나중에 뭐가 나오게 되냐면 현이 만들어지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오는 성질은 그럼 뭐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요 현. 이런 게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 또 어떤 게 등장하냐면 접선이 등장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접선이 등장하면 나중에 뭐 소식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등장할 거란 말이야. 도형에서 손을 뺐던 게 부정방정식을 표현해서 뭔가 나타내는 그래프도 곧 도형이라서 여기에서의 성질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적용해 볼 거야. 근데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배워야 되겠지. 당연히 까먹겠지만이. 근데 그 많은 것들을 까먹기 전에 너희들은 지금 중등 수학 하면서 특히 중등 기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림에 관련된 거를 중등 기하 파트를 너희들이 반드시 뭐 눈으로서 잘 익혀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그걸 배우기 위한 기본적인 말 그대로 도형에서의 기본 성질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야. 알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지금 몇 단원이야 이게? 지금 이게 뭐지? 몇 쪽이야? 100페이지? 네. 어디? 88?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원을 가지고 그리고 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는 몇 가지 정도가 되냐면 한 작게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세부적으로 보면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성질이 등장을 하게 돼요. 원의 중심과 현의 이평면선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거기 원 안에다가 어떤 현을 그려주게 되면 그리고 나서 중심으로부터 현을 향해서 뭘 내려주면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혹은 수선을 그어주게 되면 그 녀석은 얘를 이등분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지. 그치? 자, 왜? 여기 있는 게
반지름이다 보니까 얘는 당연히 일치하게 될 거야. 그치? 그리고 또 어떤 거? 여기에 수선을 그었으니까 이쪽도 수직, 이쪽도 수직이 되면서 뭐가? 직각이 하나가 같아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변의 길이를 공유하고 있잖아. 그래서 무슨 합동? RHS 합동이 나오지. 그래서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은 동일한 삼각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길이도 똑같아야 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맞죠? 그래서 뭐요?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원에서 현에 대한 수직이 있는 노선 여기 있구나.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이름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 RHS 합동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순서가 바뀌는 거지. 뭐냐면 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리는 뭐 해볼 거야? 수직 이등분선을 한번 그어볼 거야. 그치?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됩니다? 역시 원의 중심을 지나더라 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야? 두 번째, 원에서 현을 가지고 먼저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주게 되면은 거기서는 뭐가 됩니다? 원의 중심을 반드시 지날 거예요 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된 거야. 오케이? 요 두 가지 뭐요? 중심에서부터 수선을 그어도 역시 마찬가지고 현에서부터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성질이 나오는 거였지. 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되냐면 원의 중심과 현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한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있는 두 현의 길이는 서로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어떤 내용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원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서 원의 중심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 해보자? 같은 거리만큼 있는 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이쪽으로도 같은 거리만큼 한번 뻗어나가보자. 거기 있는 직선. 근데 어떤 직선이라고 하는 거를 뭐요? 한 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보여주게 될 때 항상 수식으로 만든다였지. 그래서 여기서도 같은 거리만큼 있는 직선을 한번 만들어 줬을 때 결국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한쪽 편으로 이쪽 삼각형이 만들어진다였지. 그 삼각형은 수직이니까 뭐야? 수직 일단. 그리고 요 길이는 일단 같은 거리라고 문제에서 명시했으니까 같아졌고 그 다음에 뭐요? 반지름 길이는 항상 일정하다 했지. 역시 이 두 삼각형이 뭐가 되네? RHS 합동이 되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 거지? 요 길이랑 이 길이랑 같습니다가 만들어지게 되고 좀 전에 배웠던 성질에 의해서 얘도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뭐야? 이 현과 그리고 이 현의 길이는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맞죠? 오케이. 그리고 한 원에서 길이 같은 두 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한 원 안에서 역시 이번에도 순서만 바뀐 상황인 것 뿐인데 자, 한 원이 있어. 거기에서 같은 길이를 갖는 현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뭐 해보자? 그 현을 향해서 수선을 그어봐. 그렇게 되면 요거 이렇게 되고 그치?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잖아.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같고 그럼 또 뭐야? 요 두 삼각형은 또 RHS 합동이 나와 반지름 같으니까. 그럼 결국 뭐예요? 이 녀석의 길이와 이 녀석의 길이가 같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뭐다? 한 원 안에서는 또는 같은 크기의 원 두 개 안에서는 현의 길이가 같은 두 현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떻습니다? 똑같습니다라는 그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나는 한 원이 아니라 하나 더 얘기해줬지 뭐요? 크기가 같은 두 원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 나중에. 알았죠? 잘 기억해두도록 하세요. 결국 이건 뭐야? 여기에 있는 성질 이용해서 이 두 가지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한 네 가지 정도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결국 이 두 가지는 어디서 먼저 그림을 먼저 생각을 할 거냐지. 얘는 같은 거리만큼 있는 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얘는 길이가 같은 두 현의 길이에 대한 얘기. 그쵸? 그쵸? 자, 이 두 네 가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한 번 더 넘어갈 거냐면 다음 장 16페이지 그냥 쭉 넘어가보자. 먼저 16페이지가 아니라 91페이지로 넘어가보자. 자, 여기 넘어가면 또 뭐가 등장하게 되죠? 원의 접선에 대한 얘기가 등장한다 했지? 아까 보면 얘기했지, 원을 분명히 나중에 너희들이 원방을 배우게 되면 어느 한 직선과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배우잖아. 너 수학상 했었으니까 기억나지? 알고 있지? 그치? 자, 수학상의 원방을 한번 보면은 결국엔 나중에 어떤 얘기를 계속 할 거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등장할 거예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결국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이 안 만난다에 대한 내용은 지금 굳이 다루지는 않고 나중에 이제 이거는 수학 4에서만 다루게 되고 요 두 가지 내용은 지금 몇 가지 성질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배우고 가는 거지. 근데 좀 전에 나온 게 이거잖아. 왜? 여기 양 끝에 거 이거 잘라버리고 나면 이게 뭐야? 현이 되거든. 그치? 그럼 이거는 이제 방금 했다 치자. 그럼 이제는 뭐에 대한 얘기? 한 점에서 만나는 원의 접선에 대한 얘기. 여기서 말하는 접선은 접하는 직선을 얘기한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뭐요? 원에서의 접선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알았죠? 오케이. 자, 그때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너가 알아둬야 되는 거 누구? 그렇지. 원의 접선은 그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무조건 수직으로 만납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나중에 근데 너희가 언제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또 망각하기 시작하냐면 수직이 왜 나와? 수학인데. 수학의 3, 거기에서의 원방 파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또 어디서 너희가 그런 문제를 만나냐면 미적원, 지금 너희들로 치면 이제 수학 2지. 수2에서 어떤 얘기가 등장하냐면 원이 있대. 그리고 이차함수 펑션이 있대. 이 두 개가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한대요. 접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나중에 이런 얘기를 배울 텐데 여기 이 포물선에다가 그은 접선과 원에다가 그은 접선은 서로 일치합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사실 원에서 이 접선이 나오면 사실 뭐가 등장을 되냐면 이 접선에 대한 얘기에서 끝이 아니라 얘가 수직인 놈을 그어주면 원의 누구를 지납니다? 중심을 지납니다 라는 얘기가 반드시 등장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접선과는 수직입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 근데 수투에서 이 문제가 분명히 나오는데 애들이 또 까먹어. 알았죠? 원에서의 접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질 중 하나고 근데 너희들이 이제 지금 중등 수학, 중등 기하를 하면서 지금 현재 한 문제 맞추고 두 문제 맞추고가 중요한 거 아니야. 사실 중앙 수학을 있잖아. 중앙 수학을 내가 무시한다기보다는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돼. 뭐 나중에 너희들이 고등 수학에서 이렇게 풀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그 도구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너희들한테. 예를 들면 근해 공식 같은 거. 예를 들면 나중에 나오는 판별식 같은 거.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너희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지 굳이 이걸 가지고 뭔가 그림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그건 어차피 고등수학에서 원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을 계속 기억을 해달라는 거기 있기 때문에 중등수학은 보통 교과서 문제랑 계속 뭐해? 비슷하게 내주지. 왜? 교과서 문제가 너무나도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너희들이 뭐 특히 도형을 넘어가면 어떤 거 선생님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줄 때와 학생들이 도저히 못 찾아. 도저히 못 찾는 걸 학교 선생, 학원 선생들이 마법의 고조선 하나 딱 그어주면 우와 보여요 선생님 이러잖아. 그치? 근데 사실 그 고조선은 그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만드는 거지 정의에서부터 출발해서 만드는 거지 그 정의를 잘 알고 있고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잘 머릿속에 잘 들어있기만 하면은 당연히 그걸 그거에 알아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긋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맞거든. 왜 긋는지를 생각 안 하는 게 아니고 애들은 그것만 기억을 해. 아 고조선을 잘 그으면 되는구나. 어떻게 그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알았죠? 기본적인 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알았죠? 아무튼 중등수학은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좀 쉽게 내는 경우도 있어. 너무 쉬워가지고 짜증이 날 정도로 가. 잘하는 애들이 더 쉬운 문제 싫어하지. 너무 쉬운 문제. 그치? 실수 한두 개 하면은 쭉 점수가 등수가 떨어져 버리니까. 아무튼 그래서 누구로 넘어간다? 여기에는 원인 접선에 대한 성질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방금 했던 원과 원의 접선은 그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는 반드시 수직이 됩니다. 라고 한다, 그치? 그리고 원의 한 점을 지나고 그 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수직 직선은 그 원의 접선입니다. 자, 한번 보자. 원이 있고 원에서의 반지름이 있어. 그치? 근데 요 점을 지나는 이 점을 지나는 반지름의 수직인 직선을 찾아볼 거예요. 근데 그 점에서 긋는 접선이래. 여기다 수직을 걸면 무조건 얘는 뭐가 됩니다. 다른 점과 만나는 이런 이상한 직선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가 만들어진다? 접선이 만들어진다는 기본적인 성질이라서 그래요. 알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의 접선. 원 O 밖에 있는 한 점 P에서
이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2개가 됩니다. 자, 원 O 밖에 있는 한 점에서는 원의 바깥에서 접선을 그어봐라고 했을 때 이 점을 지나면서 이제 접선을 한번 그어볼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도록? 원에서 어떻게 되도록? 한 점에서 딱 만나는 선을 그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접선이라고 하거든. 그 접선은 어떻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딱 그어줘도 어떻게 됩니다? 반드시 B는 하나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반드시 위쪽, 아래쪽으로 해서 접선이 2개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뭐예요?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와 B라고 할 때 PA, PB의 길이를 우리는 여기 있는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접선의 길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이거는 명시 되어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점은 우리는 보통 T라고 하는 접점이라고 잡고 여기는 T 플러스 T' 또는 T1, T2라고 잡고 접점을 T로 보통 표현하고 원 밖의 점에서 붙는 점, 그 점이 이제 뭐 보통 P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PT 또는 PT1 또는 PT2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접선의 길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이건 명칭이라서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돼. 얘를 뭐라고 부르는 것처럼 반지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간다? 여기서 그러면 이게 접선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 수직이 그어질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게 접선이니까 또 수직이 되도록 그어주면 둘 다 뭘 지나겠다? 원의 중심을 지나겠네. 그때 그 중심까지의 거리는 곧 뭐가 되지? 반지름의 길이니까 어떻게 돼요? 같아지게 됩니다. 왜? 그리고 이 접선의 길이는 이 2개가 같아지게 됩니다. 왜? 그렇지. 뭐가 만들어져? 여기 있는 삼각형을 2개를 딱 만들어주면은 빗변의 길이를 분류하고 있고 한 변의 길이 반지름이 똑같고 수직을 가지고 있는 RHS의 각동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아지게 되는 거죠. 얘도 역시 또 뭐가 만들어진 거? RHS 합동이 되는 거. 그래서 이게 가끔씩 보면은 합동 이거 언제 배우면 너네 중1이야? 2중2? 피타고라스 이런 거 넘어가기 전에 아무튼 그 이제 RHS 합동 이런 것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 알았죠? 그 왜 그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게 그런 걸 가끔가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튼 접선의 길이는 같아집니다. 나중에 너희들한테 뭘 구하라고 하냐면 있잖아. 너네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나서 그걸 배우지. 특수각. 그렇지? 특수각을 배우잖아. 그럼 특수각을 배우고 나면은 나중에 여기 있는 길이가 반지름이 얼마라고? 예를 들어서 5라고 주어질 거야. 그럼 너희들한테 이걸 뭐라고? 10이라고 13이라고 제공을 한다 치고 그럼 접선의 길이가 얼마예요? 12예요 라고 답이 나오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나중에 문제로 나오고 자, 이 문제를 자꾸 고등학교 거건에서 뭐 재밌으려나 왜 그러나 싶을 텐데 아무튼 고등 수학으로 넘어가잖아. 고등 수학 3 수학 3으로 넘어가도 또 접선의 길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때는 너희들한테 2개를 주고 이걸 구해봐. 이건 완전 중딩용이지. 피타고라스의 정리니까. 근데 너희들한테 이제 고등용으로 넘어가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기본 상식이야. 굳이 53을 주고 12를 구하라는 그런 바보는 문제 안 되거든. 그럼 너희들한테 어떤 문제가 만들어지냐? 저 5와 저 13도 역시 너희들이 구해봐. 그런 다음에 접선의 길이를 구해봐 라고 하면서 얘도 몰라, 얘도 모르는데 얘를 구해볼래? 이런 문제가 등장해. 나중에 그래서 원방을 배우고 나면 원의 방정식을 보면서 반지를 찾을 수 있지. 그리고 원의 방정식을 보면서 중심을 잡고 찾을 수 있지. 그치? 그리고 나서 뭐야? 만약 원의 반지름이 안 나오고 중심은 나왔다 치더라도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때. 그럼 점과 직선사의 거리를 구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또 하나 뭐 중심이 남아있고 그 접선을 그으려고 하면 원 밖에 있는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또 점과 점사의 거리 우리 어제 했잖아. 점과 점사의 거리 이용해서 얘를 또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피타고라스 문제가 주어지는 게 공통이야. 완전 똑같은 내용이잖아. 53을 주느냐 구하라고 하는 게 차이. 그래서 똑같은 성질들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잘 해두라는 거고 지금 이 중등 기하를 제대로 안 해놓잖아. 그러면 고1이 되고 나서 너희가 도형의 방정식을 여러 가지 배우지. 특히 거기에서 원방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그 도형의 방정식을 배울 때 저것들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뭘 배워야 되느냐? 도형의 방정식을 위해서 여름방학 때 뭐하게? 중등 기하 특강을 배우고 있어. 이걸 기억이 안 나는 뭐 그게 특강으로 뭐 한 달씩 뭐 또는 2주 3주씩 따라가지고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애들이 잘 모르는 경우에 막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조차도 모를 때
그러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한 요 정도 기억 못한다. 그러면 그냥 정규 수업 때 1시간 정도, 한 타임 정도를 너희들한테 중등 기하 특강으로 해줄게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시험도 겁나 쉽고 거의 100점에 가까이 나오는 그런 애들이었는데, 그치? 그래가지고 뭐라 해야 돼? 뭔 얘기해서 말했냐? 뭔 얘기하고 있었지? 아무튼 중등기하 그 중학교 때 시험에 하도 쉽다고 중앙수학 쉽죠 뭐 이래놓고 고등수학 가서 까먹으면 안 되는 거지. 알았죠? 고1께 고2 고3을 고2 고3 때 괴롭히는 경우도 있겠지. 그건 당연한 건데 중등수학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중학 수학에서 너희들이 꼭 가지고 와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원에 대한 성질들이에요. 원주각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자, 그 성질들 잘 기억해두도록 하고 또 있나? 원은 접선의 기기의 운용. 자, 여기서 또 뭐 하나가 등장하냐면 얘야. 아무튼 너희 수직이 되도록 하는 어느 삼각형, 우리 직각삼각형 알지? 야, 여기서 내저번에 대한 얘기가 딱 등장했다 치자. 너가 이제 풀어야 되는 기본적인 풀이 중 하나가 뭐 있어? 내저번에 대한 거 딱 하나 나왔을 때 너 일단 중학수학, 중3수학 다 했으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야. 내저번이 응, 내저번이 중세에 어느 중세 성분에 의한 그 가비 뭐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나오는 거는 각 변은 수선을 그어주면 그 길이가 반지름 돼. 그리고 나서 이 반지름이 여기로 가지. 그래서 만약에 얘를 A라고 한다면 얘는 A-R. 그럼 얘가 만약에 B라고 한다면 얘는 B-R. 그리고 나서 이 B-R은 여기로 넘어가요. 이 A-R은 여기로. 그렇지? 그리고 얘가 만약에 C래. 그럼 너희들은 A-R과 B-R을 더하면 C랑 같습니다라는 그 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역시 기본 상식 중 하나예요. 그거의 기본 베이스가 이해가 되는 거지. 뭐냐면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 그랬지. 그러면은 여기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다시 접선의 길이 두 개는 일치하게 되잖아. 짠짠, 그치? 그게 더 많이 그어줄 수 있지. 어떻게 돼? 여기로도 만들어줄 수 있지. 그래서 잘 기억해도 원에 대한 내접하듯이 삼각형에 대한 내접에 대한 얘기가 등장했어. 아까도 그 얘기했는데 직각삼각형은 특히나 더 독특한 녀석이고 삼각형 안에서 이 내접원이 등장을 하잖아. 그러면은 너가 기본적으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야? 이 길이가 같아. 얘도 같고 이 길이들도 같아라는 거. 이거 완전 기본 상식 중에 하나예요. 알았죠? 그래서 뭐야? 삼각형에 내접원이 등장을 했어. 그때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는 얘가 나옵니다. 이것도 있고 삼각형 ABC는 여기 됩니다. 이건 넓이에 대한 얘기. 이렇게 내용이 나오기도 하지. 이것도 기본 상식 중 하나긴 해. 근데 그 중에 들어가고 이 두 길이들은 서로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얘기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자, 아무튼 그럼 이제 어떻게 보자. 둘레의 길이를 구해보자.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세 변의 길이를 A, B, C로 주었어. 그런 삼각형 A, B, C의 둘레의 길이는 당연히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거지. 얘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여기서 뭐 하자? 여기 있는 길이 접선의 길이 하나를 X라고 하고 하나를 Y라고 하고 하나를 Z라고 하면 얘랑 얘 더하면 뭐야? Z지. 그치? 둘 다 Z지. 그래서 여기서 이거 더하면 뭐가 돼? Y 플러스 Z가 돼. 여기는 뭐가 돼? X 플러스 Z가 돼. 여기는 뭐가 돼? X 플러스 Y가 돼. 됐죠? 그래가지고 뭐야? 이 녀석들을 다 더해주면 2X, 2Y, 2Z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2의 X랑 Y가 Z가 되는 거야. 그치? 둘레의 길에 대한 내용은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너는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 ABC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밑변 곱하기 높이라 그랬지? 거의 2분의 1배. 근데 밑변과 높이에 대한 얘기 말고 만약에 세 변의 길이들이 주어졌다고 쳐보자. 그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식이 뭐 있지? 그렇지. 이렇게 세 개를 쪼개가지고 여기의 길이를 내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 그렇지. 높이를 R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R 나온다 그렇지. 맞죠? 그리고 나서
누구요? 여기에 있는 길이를 내가 만약에 B라고 한다 치자. 그럼 여기도 높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높이가 또 뭐야? R이 나오네. 2분의 1 B야. 그러다 보니까 뭐 되는 거? B가 C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너희들은 몇 개 알게 됐지? 2개 알게 된 거야. 그치? 하나는 밑변과 높이를 직접 구해서 구하는 방식 하나. 두 번째는 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네 점의 반지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은 삼각형 넓이를 또 구할 수 있잖아. 맞죠? 두 가지 공식을 배워. 그리고 나중에 삼각형이 나중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저쪽에 고등수학 상에 직방 원방으로 넘어가잖아. 동해 방정식으로 넘어가잖아. 직방 정확하게. 거기로 넘어가면은 또 한 가지가 나오지. 기억나나? 세 점의 꼭지점의 높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 넓이가 나와. 거기도 하나가 나와요. 정말 직선의 거리에서 푸는 방식이 있어.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추가하게 되는 게 있잖아.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식이 하나 또 추가가 돼.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거는 내가 내신 대비 들어가지고 가고는 안 하거든. 그래서 보통 나는 그냥 방학 특강 때 한번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야. 방학 특강 때만 하고 내신 때는 사실 나는 안 하는 거야. 그게 뭐 엄청 뭐 중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그냥 알아두면 좋은 상식. 그리고 하나 더 알고 있잖아. 뭐 중등 수학 생각해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이거 전에 넓이 구하는 거 하나 더 있었잖아.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가 끼임각이 주어지게 되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넓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고요. 코스 아니 왜 사인의 이런 거. 요거 나중에 또 언제 나오게 미적분에서 또 나온다. 또는 수원 가면 또 나온다. 그때 돼서 또 이제 새로 처음 봐 이런 얘기하지. 아무튼 삼각형 구하는 넓이 구하는 방법은 지금 거의 한 나중에 고1이 지나고 나면은 거의 한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알았죠? 자 이거 들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이 2개가 있을 수 있지. 그치? 이 문제에서 그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게 2가지가 나올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있잖아. 직각이고 여기가 3과 4와 5라고 해보자.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삼각형 넓이 당연히 구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야? 내 점의 반지름 구해볼래? 이런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 2가지 방법 중에 반지름이 들어가는 건 하나 있지. 그치? 그래서 얘는 뭐야?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로 구하는 삼각형의 넓이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세변의 길이의 합이 서로 뭐예요? 같아요 라고 하는 식으로 반지름을 찾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여기 있는 그림에는 반지름의 길이 구하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이 하나 더 있긴 하지. R, 3-R, 3-R, 4-R, 4-R. 물론 이렇게 풀 수도 있긴 하겠지. 그래서 지금 그냥 나는 이거 하나만 하고 싶었어.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삼각형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 2가지 방법을 가지고 뭔가 하나의 미지수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가 등장하냐면 또 뭐예요?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 또는 사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을 그려주게 되면 그런 원을 그려주게 되면 뭐야? 너는 기본적으로 이쪽 2개의 길이와 이쪽 2개의 길이와 여기 있는 2개의 길이와 그리고 여기 있는 2개의 길이가 각각 다 똑같아 라는 거를 알아야지. 그치?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봐. 대변의 길이의 합. 대변의 길이의 합인데 여기 있는 길이와 여기 있는 길이를 봐봐. 빨간색 하나, 흰색 하나, 파란색 하나, 초록색 하나. 그리고 이쪽 길이 2개 봐봐. 빨간색 하나, 하얀색 하나, 파란색 하나, 초록색 하나. 똑같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하고 D라고 하면은 A와 B를 더해주면 C와 D의 합과 같습니다. 당연한 사실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너는 뭐야? 이거를 외워두고 있으면 당연히 되지. 외우고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뭐 합시다? 왜 그렇게 성립하는지를 이해 한 번만 해주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왜 이게 성립하는지를.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서 1로는 넘어가면 되죠. 뭐야? 대변의 길이의 합이 같은 사각형은 뭐야? 어느 하나 원에 외접한대. 아까 내가 그림 그린 거 한번 생각해봐. 요거 했다가 원을 대충 붙였는데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했어? 내가 다시 옮겼지.
그치? 만약에 이 사각형이 아무렇게나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그 안에 네 군데의 네 변에 모두 다 대접하지는 않잖아. 대접하는 사각형은 분명히 하나 정해질 거야. 그거에 대한 성질이 바로 뭐예요? 대변의 기하비 같은 점. 알았죠? 오케이. 그때는 뭐 한다? 어느 한 원에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 네. 자, 이런 성질들 너가 이제 머릿속에 잘 기억해두도록 하고, 야, 그리고 나면은 사실 우리 어디로 넘어가냐면 접선과 현을 이루는 각도를 이제 쭉 넘어가겠지. 그치? 오늘은 그럼 여기에서 원중은 넘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배웠다고 칩시다.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너가 반드시 수학 공부를 하려고 하잖아. 이거는 뭐 중등 수학이랑 지금 우리가 중학 수학이랑 하는 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고, 그리고 내가 전에 유나 있을 때도 말을 했지만 오늘 유나 그러고 보니까 이거 아니 볼 수 있으려나? 상태가 이래가지고 아무튼 전에 유나랑 이제 너랑 같이 첫날이나 한 둘째 날 정도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고등수학을 하고 있지 이틀을 하고 있지 그리고 중등수학을 하고 있지 그치? 근데 사실 나는 뭐 고등학교 하고 중등이나 중3 2학기 거 말고는 잘 해본 적이 없긴 하거든 중3 2학기도 뭐 엄청 많이 해본 건 아닌데 아무튼 중학수학을 지금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잖아. 근데 내가 이제 중학수학 자체에다가 뭔가 엄청난 에너지를 쏟거나 너희들한테 뭔가 숙제를 많이 내주는 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쏟게 만들지는 않아. 그치? 근데 중학이든 고등이든 그거 하나는 알고 가자. 너희들이 이제 수학 시험을 치잖아. 그치? 고등 넘어가도 또 수학 시험을 칠 거 아니야. 수학 시험을 평소에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뭐 해? 뭐 개념 설명도 듣고 그걸 가지고 개념 정리도 하고 그리고 또 뭐 하냐? 개념 정리도 하고 또 뭐 하지? 뭐 문제도 많이 풀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풀라고 줬던 문제들 너가 풀었던 문제들 가지고 뭐가 많이 틀린 게 있으면 틀렸던 문제를 가지고 뭐 하니 내용 정리 다시 한번 왜 틀렸는지 오답 정리도 해보고 어떤 학생들은 오답 노트도 만들어보고 등등등의 일들을 하잖아. 그렇지? 맞지? 자 근데 그런 등등등의 일을 하는데 그런 걸 하는 거는 평소 공부고 자 시험이 예를 들어서 한 달이 남아서 좀 뭐 이제 공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 달 전쯤 이제 뭐 한다? 시험 공부를 본인 스스로 시작한다 치자 그치? 자 본인 스스로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게? 아니 교과서는 물론 교과서 보는 게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우리는 뭐 셀이 됐건 뭐가 됐건 시험 공부를 다 했잖아 그렇지? 이미 다 배운 상황에서 굳이 이제 뭐 교과서를 처음에 다시 한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여기서 교과서를 아예 보면 안 된다, 볼 필요가 없다, 교과서 갖다 버리고 이게 아니라 교과서 보는 건 중요하고 나도 교과서를 두 번, 세 번씩 풀려야 애들한테 시험 대비로. 오케이? 근데 그 전에 그 교과서를 다시 보는 거는 뭐 다시 한번 정리하려는 의도도 있겠지. 근데 교과서는 굳이 안 보고 다른 공부를 먼저 시작해. 교과서는 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봐도 되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말하는 교과서 문제 푸는 말. 아무튼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시험 대비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은 뭘 해야 될까 본인 스스로. 여태까지 배웠던 개념들 있지. 그렇지.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작업이 필요해. 뭐냐면 요즘은 특히나 나도 뭐 마찬가지,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선행 수업이란 말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머릿속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풀었는데 한 학기가 지나니까 혹은 1년이 지나니까 그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리는 풀이가 반드시 나올 거야. 그치? 왜? 우리는 중학교 때는 이런 방법밖에 안 배웠는데 고등하니까 새로운 방법이 생겨서 그걸 가지고 뭔가 풀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더 추가로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럼 지난번에는 이렇게 풀었었는데 그걸 기본적인 생각의 흐름으로 잡아서 좀 더 고급적인 스킬들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한번 풀어볼래? 라고 하는 게 고등수학 또는 중등수학 자체 수학의 흐름이잖아. 자 그러면 아무튼 나중에 예를 들어서 중학수학을 다시 봐야 돼. 근데 고등수학에서 엄청난 도구들을 몇 개를 배워봤다 치자. 그치? 그걸 배워봤다 치자. 이번에 이제 중학교 수험 준비를 해야 돼. 근데 고등학교 거 쓰면 돼? 안 돼? 물론 걔까지는 되겠지. 근데 서술형 대비해서는 절대로 쓰면 안 돼.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너희들이 혼동이 오게 돼. 그러면 객관식은 이렇게 풀고 주관식은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지. 평소에 모든 문제들을 서술형식으로 풀려고 하잖아. 그치? 서술형식으로 뭐 풀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서술형처럼 답을 써보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식으로 나오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풀라고 해. 그치? 뭐 정의의 기본적인 정의를 가지고 기준을 보자. 뭐가 됐건 중앙수학이 워낙 간단해서 그런 게 잘 없기는 한데 고등수학 넘어가면은 왜 그렇게 돼? 왜 이렇게 된지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냥 닥치고 함수축이 아니라 무조건 그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구워보고 한 별씩 찾아보고 축을 써보자. 이게 아니라 지금 무조건 그렇지 않는데 이게 아니라 함수축이 아니라 왜 한판축을 가야하는지 이해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 개념 정리를 하라는 것도 뭐냐면 그냥 개념을 말 그대로 정리를 그냥 하세요. 단순하게 하세요가 아니라 너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중앙수학에서 배우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삼각비에서부터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뭐냐? 원주각이냐? 저편각? 저편각이겠지? 원주각 맞지? 원주각에서의 뭐 저편각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됐다. 자, 삼각비에서부터 원주각까지 무수히 많은 내용들을 배워. 그치? 그 내용들 중에서 너가 책을 덮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삼각비에는 뭐가 있고 삼각비의 화면은 뭐가 있고 삼각형의 넓이 음역은 뭐가 있고 원의 접선에 대한 또는 원의 접선 직선 원과 현에 대한 얘기들 또는 원주각에 대한 내용들이 뭐뭐 있는지 책 덮은 채로 그 공식들 또는 그 개념을 다 얘기할 수 있어. 그것까지 해보라는 게 개념 정리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식들이 무엇이며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정도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봐야지. 그치? 그래야 뭐야? 아 이번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러한 거겠네 라는 게 방향이 잡힌단 말이야. 너도 공부 잘하겠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험에 뭐가 나올지를 대강 물어보면은 진짜 단순한 암기 떼서조차 이러이러한 거는 꼭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싹 들어보고 시험을 봐봐. 실제로 나오는 경우가 꽤 많다. 물론 다 나오면 그건 도저히 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개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도 좀 나대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 나는 공부 잘해. 그런 티를 내고 싶어 하는 애들 있지. 그래서 나는 외웠다라는 거를 애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이러한 거 있었잖아. 야 그거 나올 것 같지 않냐? 라는 식으로 일부러 잘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배제하자. 그런 건 배제하고 진짜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거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쫙 외워보는 애들을 보면은 실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수학도 마찬가지야. 사실 고등수학도 그렇지만 중등수학은 더더욱 나오는 게 뻔해. 물론 이렇게 뻔하다. 그렇지. 그래서 너가 반드시 오늘 여기까지 한번 또 쭉 배우잖아. 그걸 가지고 한번 빈 노트에다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어차피 다 그림이니까 말로 막 쓰는 얘기는 아니고 그림으로 이건 직접 표현하면 되잖아. 여기서 뭐 어떤 거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오늘 배운 거 치는 거 이런 거, 그치? 여기서 뭐 하나 더 하면은 RHS 합동이네 이런 거까지 반지름 가지. 이런 거 하나만 딱 표현해주면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뭔지 뻔하거든 사실. 나중에 뭐 나와? 종이 동그란 원이 있대. 그 원을 가지고 뭐 한대. 이쪽 원에서 뭐 하게 접는데 중심을 지나도록 접었대. 뭐가 나왔냐? 짤리기 하나 나왔잖아. 그럼 자동으로 뭐가 나오는 거야?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또 뭐 있어? 또 여기서 뭐 한대? 접시가 있었대. 접시가 뭐 했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깨졌대. 그래서 또 뭐가 등장을 해? 또 요 길이들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지. 그것도 또 뭐야? 저거잖아. 그 그림들이 뭐가 있었는지 한 번씩만 정리를 해보고 나면 그냥 뭘 물어볼지가 뻔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 알았죠? 그래서 뭐 오늘도 배우고 나중에도 배우고 계속 배우고 하고 뭐 문제도 풀고 하겠지만 그냥 너무 문제 푸는데 급하지 말고 어차피 문제 잘 풀잖아. 너무 문제 푸는데 급하지 말고 그냥 개념 정리를 그냥 빈 종이에다가 책 덮은 채로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쭉 끄집어내봐. 알았지?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되게 수학 공부가 효율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생들한테 고1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또는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 즈음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뭐냐면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공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수학 공부, 어려워하는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고 쉽게 하고 싶고 재밌게 하고 싶잖아. 그러면 너희들한테 학생들한테 내가 요구하는 거 또는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전에 너한테 그 얘기했듯이 스토리를 심어서 뭔가 설명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보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생님의 입장에서 공부를 한번 해보라.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도 그렇고 아무튼 선생들이나
학생들의 차이가 뭐냐면 머리 좋고 나쁘고가 있겠니? 사실 그 선생들도 공부 제일 잘했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지금이 아니라 지금 가르치는 지금이 아니라 고1이고 고2고 고3 때야. 공부 제일 잘했던 때를 생각하면 왜? 문제 푸는 기계가 돼 있거든. 지금은 그냥 설명하는 사람이지 문제를 푸는 기계들은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선생들이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때 보면은 뭐 물론 뭐 선생이다 뭐 사람이다 보니까 막혀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해. 그건 사람이 어쩔 수 없어. 그럼 미리 그럼 풀어보고 오면 되지 하는 거는 사실 뭐 그런 것도 좋지. 고3들 수업 때는 그렇게 하는데 내가 고1, 고2 수업은 웬만한 문제를 일부러 안 풀어보고 들어가. 왜 그러냐면 사람이 생각의 흐름이 있잖아. 순서가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안 되면은 다른 방식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있잖아. 그냥 계속 이렇게 풀면 돼, 저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돼 하면은 그건 사실 뭐야? 문제 풀이 보는 거랑 똑같잖아. 문제 풀이 어때? 답을 아니까, 풀이 방법을 아니까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잖아. 시행착오를 안 보여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답지 보면 와 어떻게 이 생각을 하지? 라는 말을 많이 해.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고 당연히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게 맞아. 이게 쉬워. 근데 이렇게 해봤더니 안 나와.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는 과정들을 보여주면 돼. 그래서 나는 모르는 문제를 안 풀고 가거든. 안 풀고 들어가. 그냥 이제 아무튼 내가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선생들이 그렇게 막 한 번쯤 막히기도 하고 뭐 다시 한번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한번 다시 한번 풀어줄게 하면서 머리 정리를 해보기도 해. 근데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웬만한 어려운 문제를 갖다 줘도 10분이 걸리더라도 20분이 걸리더라도 아무튼 펴 대부분 선생님들. 그치? 근데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아 저 사람은 선생이니까 풀 수 있는 거고 나는 학생이니까 아 이거는 그냥 버리고 갈까?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지. 선생과 학생들의 차이는 머리가 좋고 나쁨이 아니야. 아까 말했듯이 학생 때의 머리가 수업 선생들도 더 좋아. 그럼 지금은 그 퇴화된 머리를 시키면은 학생들보다 오히려 두뇌 회전 속도나 문제 푸는 거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 선생님 오히려. 근데 선생들은 잘 푸는데 학생들은 왜 못 푸느냐? 개념들이 정리가 돼 있어 머릿속에. 수학 선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왜 잘했겠어? 지금 왜 문제를 잘 풀겠어? 오히려 머리는 안 좋아져 있어. 익숙하지 않을 텐데 왜 잘 풀겠어? 머릿속에 개념들이 이해를 통해서 정리가 돼서 들어가서 학생들처럼 외우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선생들이 예를 들어서 적평각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원방을 설명을 한다. 원방을 외우고 그치. 원방에서의 공식들을 외워서 문제를 풀거나 외우고 있다 치자. 그러면 사실 외워서 하는 거면 어때? 수업을 할 때마다 내용이 똑같아야지. 외워서 그대로 읽어주는 거라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읽어주는 거라면 그치? 근데 설명을 할 때 말이 바뀌고 말하는 순서가 바뀌고 단어들이 바뀌어요. 왜? 이해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풀어주다 보니까 당연히 바뀌는 거거든. 아무튼 머릿속에 그 많은 것들이 이해를 통해서 들어가 있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그걸 가지고 이건 이렇게 풀어야 돼 저건 저렇게 풀어야 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아까 말했듯이 계속 말이 길어지는데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있거나 그러면서 문제를 가져오거나 당연히 그렇게 풀 수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돼. 외워져요. 이게 아니야. 아시겠죠? 말이 너무 길어졌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디로 88페이지부터 했지 우리. 이제 89페이지로 돌아가서 문제 조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어디로 돌아가냐면 89페이지 거기 있는 356번 문제. 자 356번 문제 보면은 어떻게 풀면 될까요? 그림을 먼저 봐봐. 오른쪽 그림 같은 원고에서 AB라는 선과 OM이라는 선이 수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CD라고 하는 선과 OM이라고 하는 녀석이 수직으로 만납니다. 그치? 그러고 나서 뭐예요? AB가 21에 그리고 OM의 길이가 아무튼 그림 표현 다 돼 있네. 나와 있는 조건들이. 그때 뭘 거래? 현 CD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래? 라고 한다 그랬지.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현이 있고 중심을 지나는 수직인 선이 있으니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 반지름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겠죠. 근데 그 반지름 길이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랑 여기가 똑같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찾아주는데 여기 있는 길이 10이고 여기 있는 길이가 3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의가 되는 거
루트 109. 여기도 루트 109가 되겠네. 루트 109니까 여기는 뭐해? 요거 길이 하나 찾을 수 있겠지. 얘 길이 하나 찾아보자. 109에서 얘를 빼면은 그렇지 25를 빼니까 얼마라고? 80. 아 84구나. 오케이. 그래서 루트 84니까 얼마? 2루트 21.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은 얼마야? 421 답은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쵸?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문제들은 너희들이 잘 풀 수 있을 거니까 여기에서 어떤 문제들 보냐면은 364번, 362번 다음 장에 있는 거 362번, 364번 그리고 밑에 있는 366번 같은 문제들에서 전부 다 뭐야? 현이 나오고 그 현에 수직이면서 중심을 지나거나 또는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그놈은 원의 중심을 지나세요 라는 말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다 그렇지?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어떤 거 여기서부터 나왔지 뭐 빨간색 보조선들 이런 선들을 그어야 된다는 걸 너가 눈으로 익혀두고 문제를 가지고 당연히 풀 수밖에 없다는 그렇게 풀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몇 번? 366번 하나 더 풀어볼래? 화면이 이게 선이 불렸는지 되게 깜깜하게 왜 이러지? 큰일 났네 이래가지고 저 안되면 선생님 책상을 뒤로 보내야죠. 풀었어? 자, 여기도 각 A의 크기 어떻게 구하면 돼? 응? 어떻게? A, B는 AC. 그렇지. 일단 여기 있는 길이랑 여기 있는 길이 같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니까 얘가 66번. 그래서 이 녀석의 각을 찾으러 갈 수 있게.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 더 넘어가 보자. 다음 장. 그리고 원의 접선에 대한 얘기. 이거 조금만 더 풀다가 잠깐 쉴게. 자, 여기 넘어가서 어떤 거 한번 볼 거냐면 지금 372번 같은 거 나와. 372번 같은 거 완전 기본적인 형태 문제들이었지. 자, 372번 문제 볼게요. PA와 PB의 길이의 합을 구하세요. 근데 PA와 PB는 원과 띄는 P라는 점에서 그 두 개 다 뭐야? 접선의 길이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두 개의 길이 같겠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찾아서 두 배 하면 답일 거야. 그렇지?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찾으러 갈 건데 일단 누가 나와 있어? 여기 2가 나와 있고 PB는 접선이었어. 자, 접선에서 그 접점을 지나면서 원의 반지름, 다시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하는 반지름 하나 들어왔어. 그럼 그 두 녀석을 어떻게 만나? 반드시 수직으로 만납니다. 그 기본 성질들이 등장하는 거지. 그럼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겠네. 또는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탄젠트 또는 사인, 코사인 같은 거 이용해서 나머지 길이들을 찾으러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 하자? 우리는 내가 그러려고 거 P니까 뭐 하면 돼? 탄젠트의 성식을 구하면 되겠네. 그렇지. 탄젠트의 성식은 6분의 3분의 1 또는 3분의 루트 3. 그래서 이 녀석이 뭐가 돼? PB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뭐야? PB의 크기를 찾으러 갈 수 있겠지. 됐죠? 그래서 PB의 길이를 찾는다면 몇 배? 2배를 해버리면 되는 거야. 알았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갑시다. 바로 위에 있는 370번 문제 봐봐. 요거 한번 너가 풀어보세요. 자, 370번 봅시다. 풀었어? 답 얼마 나오니? 25도? 오케이. 자, A, B, O의 크기를 구하세요. 여기서 너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의 크기가 같아진다. 그렇지?
그 같은 가게 크기가 합해서 135가 돼야 되니까 하나는 65도.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나와? 여기가 수직인 게 나오니까 바로 답은 25도가 나온 거야. 그렇지? 오케이, 잘 해봅니다. 여기서 계속 뭐요?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같은 것들 너희들이 잘 찾아줘야 될 거야. 알았지? 그리고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 어떤 거 나오냐면 109번 아니 유형 109번, 유형 110번 여기 문제들 진짜 자주 나오고 378번, 유형 111번도 역시 진짜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죠. 너 교과서 이제 풀어봤을 거 아니야. 그치? 교과서 풀면서 거기서 자주 만났던 문제일 거야. 여기서는 뭐 어떤 선을 하나 그어줘야 돼. 마법의 보조선 여기 있어야 돼. 저 4와 6을 어떻게든 사용을 해야죠. 그렇죠? 자, 어떻게 사용을 합시다. 일단 DP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CP로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때 DC, CD가 나왔어. 그러고 나서 나는 얘를 찾고 싶어. 뭐 하는데요? 피타고라스 정의 쓰기 위해서 이 보조선을 그어보겠지. 그치? 그럼 여기 있는 길이가 2라고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누구요? 다음 문제 밑에 376번 문제. 선분 DB의 길이를 구해보래. 자, 이거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DB가 어떻게 구해지냐면 여기서 잘라. 그러면은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가 같아지고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가 같아지지. 네, 그치? 그러고 나서 이제 선분 누구 DB의 길이를 찾아보자. 밑에 있는 요거의 길이 하나 찾아보자라는 얘기인데 결국에 원 바퀴점 P에서 그을 거예요. 그때 어디에 A 얘가 접선의 길이가 같지. 그리고 B를 또 접선의 길이가 같지. 이도 길이가 같잖아. 그럼 내가 찾으면 얘를 x라고 해봐. 그럼 얘는 뭐야 돼? 그렇지 5-x. 그게 5-x가 되겠네. 그럼 여기서 뭐야? 5-x에다가 9를 더하면 14-x라고 하는 건가? 8 더하기 x라고 하는 놈이 두 개가 그렇지 같습니다. 따라서 x는 뭐가 되죠? 3? 3이라고 나오겠다.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누구? 그 밑에 있는 유형 111번. 자, 111번 문제는 어떻게 풀면 돼? 오른쪽 그림의 원 O는 삼각형 ABC의 내접 원이에요. 내접 원이 등장했다. 그럼 뭐가 나오겠네? 접선의 길이들에 대한 얘기가 총 3개가 나옵니다. 그렇지? 그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AB 주어져 있고 BC 주어져 있고 AC 다 표현되어 있네. 그때 뭘 구하기? AF의 길이 구하기. 내가 구하고 싶은 놈을 X라고 해봐. 그리고 한 바퀴 돌아가. 알았죠? 그럼 얘는 뭐가 돼? 10-x. 얘는 뭐? 10-x. 더 가도 된다. 근데 x 간단히 해서 가자. 1로는 한 바퀴 돌자. 그럼 얘는 6-x, 얘는 6-x. 그래서 이렇게 둘이 더한 녀석이 10이랑 같습니다. 따라서 그렇지 16-2x가 얼마예요? 10이니까 2x가 4. 따라서 x는 얼마? 2라고 나오겠습니다. 됐죠? 2cm.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남은 뒤에 또 있다. 112번 가보자. 요게 내가 말했던 거. 겁나 자주 나오는 건 뭐예요? 직각 삼각형에서도 결국 안에 뭐가 등장해? 내접원이 등장해. 내접원이 등장하면 뭐 하자? 반지름의 길이를 미지수를 두고 나서 한번 뺑 돌려버리면 되는 거지. 그치?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원 O의 넓이. 원 O의 넓이를 구하는 얘기는 반지름을 구하셔야 되겠지? 자, 반지름을 구하려고 하니까 뭐 반지름을 미지수 자로. 그럼 여기도 R에 오네. 그리고 이게 5인 거 아닌지. 그러면 어떻게 하자? 1로 들어가면 얘가 12-R. 얘는 뭐야? 5-R. 두 개 더하면 17-2R. 그게 13이에요. 그래서 R은 또 얼마나요? 2cm 나오겠네요. 따라서 반지름이 2니까 넓이는 4파인 그렇지. 그 다음에 누구? 382번으로 가보자. 자, 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또 뭐야? 또 내접원이 등장했지. 물론 사각형이긴 하지만. 네, 그때 뭐 하세요? x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시오라고 한다 그렇지. 그치? 여기에서는 문제에 나와 있지 않은 하나의 힌트. 뭐? 그렇지, 등변선을 볼 거야. 등변선을 보니까 AD랑 BC랑 평행 이거고 CD가 이제 5랑 비교가 나와. 그리고 나서 문제 풀이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렇지, 대변의 길이의 합은 같습니다. 따라서 x 얼마요? 4. 정답이십니다. 그렇지, 재미없지. 그럼 9번으로 넘어가 볼까? 밑에 384번, 유형 114번. 오른쪽 그림 같이 직사각형 ABC의 세 변에 접하는 원 O가 등장했습니다. 결국 뭐요? 여기 있는 사각형만 두고 보면 또 뭐요? 또 내접어야 되겠지.
또 등장선에 뭐가 접선 다 바뀔 거야. 막 이런 얘기로 넘어가겠지. 그때 뭐 하자? BE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래. 자,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거 지금 모르겠어. 자, 한번 봐봐. 아까 우리 원 안에 네 접어놓으면 있잖아요. 하균아, 어떻게 되겠어? 미지선을 잡아서 접선 길이 똑같다는 의미에서 한 번 뺑 돌거나 반바퀴씩 돌거나 하자 그랬어.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또 그거야.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여기가 하나가 수직이 되는 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반지름을 미지로 잡고 여기로 가자 그랬지.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수직이야, 수직. 그러면 여기서 그어주면 반지름 나오지. 근데 그게 6이잖아. 그렇지. 30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너가 찾아야 되는 이 노란색 길이는 요거 하나만 더 찾아주면 되고 그건 어디 있어? 여기서 나오겠네. 뭐 여기서 길이가 또 똑같겠네.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 그쵸? 그쵸? 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요 녀석 하나의 길이를 짧은 요 길이 하나를 x라고 해볼게요. 여기다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길이는 10-x가 되겠네. 여기는 뭐가 돼? 10-x가 되겠네. 여기 전체는 13-x가 되겠네. 여기가 13-x가 되겠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요 노란 색깔 길이의 오른쪽 얘 한번 찾아보자. 3대 4대 5니까 8. 그럼 요거랑 노란색 부분 더해봐. 13-x라고 하는 길이랑 3 더하기 x 더하기 8이라고 하는 길이랑 같잖아. 그럼 이제 x 넘어가면서 2x 11이 넘어오니까 2 그래서 x는 얼마예요? 1이에요 라고 하는 식으로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지. 아시겠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요거 내가 잘 기억해두라고 했잖아요. 얘는 직사삼각형입니다가 아니라 얘가 수직이기 때문에 그런 성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사각형에서도 마찬가지. 알았죠? 그런 것들을 너가 잘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알았죠? 조금 어렵게 돌아가는데 이거보다 더 쉬운 풀이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기본적인 걸 너가 망각하지 않고 기본적인 풀이들을 잘 기억을 하고 그걸 통해서 풀기 시작을 하면은 못 푸는 문제는 전혀 없을 거라는 얘기야. 알았나요? 오케이. 자, 아무튼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쉬었다 집중합시다. 자, 봅시다. 그래서 자, 다음 95페이지 가보자. 거기 보면 이제 내접원의 성질 하면서 두 원이 외접하는 경우, 그리고 왜 유형 116번 보면은 공통인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지금 너희들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한 요 정도에서 나오고 끝났는데 여기에서 고등부로 넘어갔을 때, 원방으로 넘어갔을 때 너희들이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조만간 수학 상에서 원방 또 하잖아. 그때 너가 혼동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서도 일단 대표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가 뭐냐면 두 원이 외접하는 경우예요. 야, 두 원이 외접하잖아. 그러면 너는 자동으로 여기 공통으로 접하는 선과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그리고 나서 이런 고조선을 그어주면 얘는 어떻게 돼요? 수직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수직으로 만나는 고조선을 하나를 더 긋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큰 반지름이겠지. 여기는 작은 반지름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길이가 작은 반지름이니까 R', 여기도 R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쪽 길이가 뭐가 되는 거지? R 더하기 R'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너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는 이 삼각형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요 그림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해 줄게. 하나는 공통 외접선이라고 하는 거랑 하나는 공통 내접선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요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은 너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거야. 알았지? 자, 둘 다 근데 중학교 수준에서도 물어볼 수 있어. 대신 너가 이제 혼동되지 말라는 거는 고등부에서는 공통 외접선이나 공통 내접선이라는 단어를 써. 근데 중등에서는 공통 외접선과 공통 내접선이라는 얘기는 안 써. 그 단어까지는 안 써.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자, 공통 외접선의 길이 누구냐면 요거예요. 요거. 얘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만들어 온 거야. 그 다음 하나 더. 나중에 어떤 문제를 만나냐면 고등부로 넘어가게 되면 있잖아. 공통 외접선에 대한 내용이 좀 더 하나가 더 확장이 됩니다. 뭐냐면 두 원이 뚝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접점부터 접점까지 거리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렇지? 자, 여기서도 역시 중심에서 중심을 연결한 그 선의 길이가 필요해. 얘가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이야. 아까는 요 길이를 반지름과 반지름의 합이라고 구할 수 있고 이거 설명 안 했었는데 요 길이는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 빼버리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L을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 길이가 더 이상 반지름과 반지름의 합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고등부에서는 D를 이용해서 구하라 그래. 어떤 D? 중심으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겠지. 대신에 중등은 어떨 수도 있겠어. 얘를 제공할 수도 있겠지. 그쵸? 그런 방법을 구하는 문제가 생겨날 겁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똑같아. 보조선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는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형태로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공통 외접선의 길이가 여기 있는 길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문제가 등장할 거예요. 하나 누구? 옆에 공통 내접선으로 가자. 공통 내접선이라는 게 뭐냐면 공통 외접선도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이야. 근데 이제 원의 바깥쪽에서 붙어있지. 근데 공통 내접선의 원의 안쪽에서 붙어있대. 원의 안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두 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공통 내접선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접점으로부터 접점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공통 내접선의 길이라고 해. 알았죠? 여기서도 역시 보조선이 필요하지. 결국 뭐냐면 있잖아. 한번 잘 기억해봐. 중심으로부터 중심 사이의 거리가 필요해. 얘를 그어주고 나서 원에서의 접선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 하나 뭐라 그랬지? 반지름의 수직, 반지름의 수직. 그럼 여기서도 L을 구해야 되는데 있잖아. L을 어떻게 구할까? 아까 여기서 일단 보조선 L 긋기 전에 사다리꼴이 형사가 만들어졌지? 아니지. 사다리꼴 맞구나. 사다리꼴 만들어졌었지. 거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기 위해서 누구를 이동시켰어? L을 이동시켰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피타고라스 정리 쓰기 위해서 L을 옮겨. 어디로 어떻게 옮길래? 아래 이렇게? 여기든 여기든. 중심을 지나도록 평행하게 이동을 시켜주잖아. 그러면 여기도 수직으로 만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게 돼.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가 L이 되면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필요하지. 그때 이 원의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그러고 얘를 R'이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길이가 R이 여기로 오면서 R 더하기 R'이 되지. 그리고 나서 요 녀석이 되잖아.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고등부에서는 또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구하는 것처럼 D로 구하라고 하겠지.
중등에서는 어떻게 될 거야? 제곱을 할 거야. 알았나요? 몇 번처럼? 389번 문제처럼 이렇게 제곱을 하게 될 거야. 그럼 여기서 너는 봐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구하려는 성분의 AB의 길이 이걸 이제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르고 고등부에서는 지금 그냥 AB 길이를 구하라고 하죠. 그때 뭐 하세요? 이동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반지름이 1, 반지름이 3짜리가 합쳐져서 4라는 하나의 길이를 만들게 되고 내가 찾으려고 하는 AB는 여기로 이동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잖아요. 됐죠? 그런 문제 불가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누구? 그 밑에 있는 2-1번 봐봐. 얘는 뭐야? 원과 원이 어떻게 된대? 밖에서 이걸 접하는 상황. 왜 접하는 상황이 주어졌다 그랬지? 맞지? 그 상황에서 뭐 하세요? 점 P를 지나는 공통인 접선과 다른 공통인 접선 AB의 교점을 Q라고 할 때 누구를 구해봐? PQ의 길이를 구해봐. 얘를 구하라고 물어보겠어. 그치? 근데 이 PQ의 길이는 접선의 길이의 성질에 의해서 이 길이들과 다 똑같아지거든. 그러면 너희들한테 AB의 길이를 구해서 절반으로 쪼개보세요라는 얘기지. 맞나요? 그러면 이제 너는 AB의 길이를 찾으러 가면 되는 거고 그 AB의 길이는 어떻게 찾아? 아까 내가 말했던 왜 공통 왜 접선의 길이를 구할 때는 반드시 이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했지. 또는 원이 두 개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야. 그래서 뭐야? 얘가 7이 나오게 되고 얘를 내가 구하려는 AB가 여기 나오고 이 길이는 1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성분 AB의 길이는 루트 48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16 루트 3이니까 4 루트 4 그놈의 역시 절반이니까 2 루트 3이 답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여기서 밑에 2-2번도 너가 풀 수 있겠지. 그리고 이거보다 더 기본적인 상황을 돌아오자. 얘 386번 봐봐. 얘도 보면 뭐가 나와? 원과 원이 왜 접하는 게 나왔지. 자, 원과 원이 왜 접하는 게 나오면 자동으로 너는 뭘 떠올리라고? 이 공통 외접선의 길이. 요 과정을 떠올려주세요. 그럼 봐봐. 요 놈을 떠올리게 되면 무조건 너는 거의 뭐 반사적으로 기계처럼 이걸 그어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러 가기만 가면 되지. 근데 반지름 제공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반지름 어디서 찾아야 돼? 그렇지. 여기서 찾아야 돼. 그럼 반지름 요거 하나의 길이는 8이라는 건 나온 거. 그리고 나서 다른 반지름 얘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니까 물어보겠지. 그래서 그 모르는 길이를 내가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너는 어떤 그림을 찾아주는데? 요 길이로 넘어가는 거지. 왜? 요게 공통 외접선의 길이거든. 피타고라스 정리세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야? 8 마이너스 8. 그렇지. 그리고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얘 구하러 갈 수 있겠지. 얘 길이는 나중에 어떻게 돼? 반지름 길이 8과 이쪽 반지름 길이 R과 얘를 더해주면 18이냐? 18이 나와. 또는 여기에서 어떻게 가도 돼? 10-R과 가도 되지. 그리고 나서 그 10-R로 이동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성립합니다. 라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야? 10-R의 제곱 더하기 8-R의 제곱은 8 더하기 R의 제곱이에요. 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R제곱 사라지고 64, 64 사라지고 남는 것만 써보자. R제곱 마이너스 20R 이 발음 조심해. 20R 그리고 100 미안해. 여기는 뭐 나와? 마이너스 16R는 여기는 16R.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 R제곱 마이너스 16R 이것 넘어 또 마이너스 16R 마이너스 32R과 1 더하면 마이너스 52R 더하기 100는 빵. 그치? 인수분해 되니? 2와 50 인수분해 되네? 그럼 R은 얼마야? 50 또는 2인데 50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16보다 짧아야 되니까 답은 2야. 됐죠? 이렇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주어지거나 뭐 원 두 개가 외접하거나 아니면 원이 뭐 외접하진 않는 상황인데 요거 이런 길이들에 대한 얘기 혹은 요런 공통 접선의 길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 그림을 너는 이제 잘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돼. 알았죠? 조금 고등부 내용까지 한 번 더 일부러 설명해봤어. 정근함수의 거리 구하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고 아까도 말했잖아. 뭐야? 접선의 길이 또 나올 거라고 했지. 그치? 근데 지금은 뭐 너한테 애를 물어본다면 결국 뭘 질문했냐면 반지름 줄 거고 얘도 줄 거야.
주고 나서 A를 구하라고 할 거야. 근데 나중에 고등부는 이것도 안 주고 너한테 구하세요가 나올 거야. 지금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야. 지금 중등 수학에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로 나면 D를 줄 거야. 근데 고등 수학은 D도 구하세요가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고 이 길이 D를 줄 거야. 중등은 방금 봤잖아. 준다고. 근데 고등에서는 이것마저 구하세요라는 그림이 나올 뿐 이 내용 자체는 똑같아. 중등 수학이나 고1 2학기 수학이나. 알았죠? 고1 1학기 수학이나. 알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원과 접선 또는 원과 직선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겠어? 원주각과 중심각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간다. 그렇지? 자, 원주각과 중심각에 대한 내용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뭐냐면 원주각과 중심각 쭉 가자. 100페이지. 와, 이거 여기 나와있네. 이거 고등학교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이거 그림을 안 주지. 사기심리과 재밌겠는데? 자, 한번 잘 풀어봐요. 자, 원주각과 중심각으로 넘어가자. 알지 너는?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에요. 그죠? 절반이라는 거 알지? 이거 지워도 돼? 안 써도 돼? 네.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내가 말했듯이 증명하는 거 내가 나중에 시험 대비 진짜 제대로 시작하면 다시 한번 그 증명에 대한 거는 싹 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긴 할 텐데 지금도 이해는 하고 가자. 자, 질문. 원주각은 중심각의 왜 절반이에요? 구하는 설명하는 요것도 되거든. 원주각이 있잖아. 뭔지는 알잖아. 어느 한 호에 대한 중심을 지나는 걸 가지고 만든 부채꼴. 부채꼴 형태의 선이 뭘로? 각으로 물어보면은 걔는 중심각으로 부르고 이런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주각이라고 불러. 그치? 원주각이라고 불러. 그럼 그 원주각은 왜 중심각이 절반이냐? 그거는 요렇게 한번 생각해.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그걸 내가 동그라미라고 하고 x라고 할게. 다시 x라고 하고 있어 보이게 y라고 하자. 요각을 x, 요각을 y. 그럼 중심각은 어떻게 돼? x 더하기 y라는 각의 크기가 만들어진다, 그렇지?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합시다? 요 원주각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볼 거야.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했다. 그러면 x라고 하는 것 자체가 a와 b의 합을 만들어지지. 그치? 근데 그렇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니까 이등변삼각형에 대해서 길이 같으니까 이등변삼각형에 대해서 얘도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x라는 길이 자체가 같은데 2a거든. 그쵸?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를 내가 b라는 각이라고 해주면 y 자체가 뭐가 되는 거? 2b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말하는 누구는 원주각의 크기야. a 더하기 b. 그럼 얘가 바로 a 더하기 b의 2배가 되는 거니까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네. 됐죠?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원주각의 기본적인 성질 뭐 있죠? 원주각의 기본 성질. 어느 한 호에 대한 원주 이제 반대편이라 해야 되나? 호 위에 있는 어느 한 점으로부터의 그 각, 그걸 원주각이라고 하는데 그 점이 어디 있냐? 위치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 그 말은 원주각은 여기에서도 항상 등장하는데 그 원주각 크기는 어때? 항상 일정합니다. 그치?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뭐야? 이쪽으로 오더라도 결국 마찬가지가 돼. 그러면 사실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냐 없냐? 아닌 경우도 발생해. 왜냐면 이런 것도 있어. 중심각이 여기 치자. 그러면 x, y라고 치자. 그때 지금 내가 이렇게 그렸었잖아. 원주각을 이렇게 내가 바꿔줄 거야. 얘도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줘야지. 얘가 중심각, 얘가 원주각. 얘는 어떻게 설명할래? 원주각이 중심각의 절반입니다. 또는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입니다를 어떻게 생각할래? 얘도 한번 증명을 해보자. 어떻게 합니까? 아까는 이렇게 보조선 한 거 보니까 쉽게 나오지. 얘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돼? 어디가? 요 삼각형이? 네. 그럼 이가 이렇게 있네. 그다음 왜 자신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요 경우면은 방어선 이렇게 모여서 하나 딱 잘라서 할 수 있는데 얘는 아니야. 저거랑 그냥 똑같이 그린 거예요. 어? 얘랑 똑같이? 어떻게 똑같이 그려?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어?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아니 그거는 내가 지금 말한 거는 얘가 왜 같은지를 설명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거 아직까지 증명 안 된 거야. 왜냐면 원주각이 이렇게 있을 때는 성립해요. 근데 이렇게 될 때는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 못 밝혀본 거야. 그래서 이걸로 증명을 하나 더 해줘야 돼. 자 다시 한번 어떻게 증명할까?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저기 중심각이랑 원주각 선이 중심각이랑 원주각 여기 이어준다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이쪽이랑 삼각형이 어떻게 돼? 자, 봐봐. 다 했는데. 자, 그래서 뭐냐면 중심각이 원주각의 2배입니다라는 거를 증명하세요라고 하잖아. 너가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보면 있잖아. 자, 중심각이 원주각의 2배입니다를 증명을 하는 방법이 있잖아. 방법이 아니라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상황을 다 증명을 해줘야 돼. 제일 첫 번째,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쉬운 것부터 봐봐. 중심각이 이렇게 있고 원주각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넘어서 보죠. 그러면 여기서는 얘를 내가 x라고 하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도 x가 되고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2x가 돼. 그래서 증명 끝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원주각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아까 내가 처음 증명한 것처럼 요렇게 중심각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원주각이 뭐 이쪽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 요거에 대한 설명은 보조선으로서 누구를 얘를 떠올려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쪽 삼각형 보면 아까 이거는 똑같은 얘기잖아. 그래서 얘를 내가 x라고 하면 얘가 x가 되고 얘는 2x가 돼. 얘를 y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하게 되니까 이등변선부터 그래서 얘는 뭐가 돼? 2y가 돼.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는 x 더하기 y의 2배가 되고 원주각의 크기는 x 더하기 y가 돼서 2배입니다가 성립하게 되거든. 그럼 여기까지 증명한 거지. 세 번째 어떤 거? 아까 내가 마지막에 그렸던 그 그림에 대한 중심각이 이렇게 존재하고 원주각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증명을 안 해준 거야. 그래서 봐봐.
여기 있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너가 한 걸 잘 했어요. 얘가 보죠, 지금. 자, 얘를 내가 x라 그러면 어디겠냐? 얘를 내가 x라 그러면 여기도 x가 되겠지. 얘는 뭐가 돼? 2x가 돼.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a라 그러면 여기가 x 더하기 a가 되면서 얘는 뭐가 돼? 2x 더하기 a가 돼. 그러면 이놈은 2a가 되니까 a의 2배야. 끝난 거야. 알겠죠? 다 했는데. 보조선 두 번째 그림에 내가 두 번째로 그리겠다라고 했던 게 맞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원주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입니다. 원주각의 어디에 위치하냐. 그리고 하나 뭐야? 그러면 만약 중심각이 전부 다 2x, 2x, 2x를 그러면 이때도 얘는 원주각은 x, 여기도 x, 여기도 x가 되겠네. 그래서 원주각은 어디에 위치하든 다 똑같습니다가 두 번째로 질문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오케이. 원주각은 어디에 있든 다 똑같잖아. 그래서 아까 처음 말한 거. 자, 중심각이 왜 원주각이 2배야? 그걸 증명해봐. 또는 증명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할 때 반드시 너희들한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유나는 이거 보이려나 모르겠다.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치? 색깔을 좀 구분해 줄 거야. 아무튼 뭐 세 가지를 다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 잘 기억해두고,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듯이 너희들이 시험 대비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이런 것들 증명하는 거를 쭉 한번 모아가지고 자주 나오는 것 또는 중요한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알았죠? 네. 그리고 원주각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질 중 하나지. 뭐 반원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 혹은 반원이 아니라 지름에 대한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 정확하게는 반호나 반호자. 그러니까 호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부르거든. 이런 호에 대한 원주각 뭐 이런 걸로 부르거든. 그래서 반원짜리 호에 대한 거요 원주각의 크기를 한번 보여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내가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반원짜리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몇 도야? 180도가 되지. 그래서 원주각은 어떻게 되는 거야? 90도가 될 거야. 근데 그 90도가 어디에 위치하든 항상 일정해요 라고 하는 원 위에서의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그 조건들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쵸? 오케이. 이건 잘 알고 있을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갑시다. 원주각의 호의 크기와 호의 길이 사이에 대한 얘기. 자, 봐봐. 길이가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아. 그리고 크기 같은 원주각에 대한 호의 길이는 같아. 그치? 그리고 호의 길이가 2배가 되면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니까 원주각의 크기도 2배가 되는 거지. 다시 호의 길이가 3배가 되면 중심각은 3배가 되니까 뭐도 원주각도 3배가 되지. 그래서 B가 같잖아. 그런 걸 우리는 정비례라 부르는데 여기서 참고할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여기도 주의 표시되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야? 현의 길이와 원주각의 크기는 비례하지는 않아. 커지는 거는 맞아. 현이 어떻게 되면 여기 있는 것보다 더 커지게 되면 원주각의 크기는 어떻게 돼? 더 커지는 거는 맞아. 근데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비례하는 거 그 2배다 3배다라는 그 길이에 비에 대한 얘기는 호의 길이에 대한 얘기는 맞지만 현의 길이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알겠죠? 자, 그거는 아무튼 조심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원주각의 크기와 네 점이 이제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이에요 라고 하는 건 있잖아. 자, 두 점 CD가 직선 AB에 대해서 같은 쪽에 있어요. 그리고 ACB와 ABB가 같습니다. 그러면 네 점 ABCD는 한 원 위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결국 뭐냐면 ABCD가 이렇게 펼치자. A, B, C, D. 그때 두 개의 점이 다른 두 개의 점에 대해서 한쪽 변에 있다 쳐. 아무튼 그쪽에 당연히 네 개의 점이 뭐 A고 B고 C고 D라고 하더라도 결국 C, B의 반대편에 AD가 있습니다라고 만들 수 있겠지. 그런 반대편에 있는 점 CD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준다? ACB, ADB 요 두 개를 만들었을 때 그 각의 크기가 같잖아.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한 원 위에 있습니다라는 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서 너한테 미리 숙제를 내줄게요. 뭐냐면 내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들 우리 나중에 쭉 공부하다 보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개가 더 나와.
알 거야. 예를 들어서 원에 외접하게 되면 이 곽과 이 곽의 크기는 같습니다. 이런 거 나오지. 그런 조건들이 나중에 몇 가지가 추가가 될 거야. 그거를 너가 미리 지금부터 좀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원주각 2번까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요건 반드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세요. 알았죠? 반드시 정리해줘야 돼. 그래서 나중에 어떤 거 나오냐면 자 A, B, C, D가 다음 네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 내적 A, B, C, D가 원 위에 있을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세요 하면서 기억 나오고 니은 나오고 디귿 나오고 리을 나와. 그리고 보기 1번 기억 니은, 보기 2번 니은 디귿, 보기 3번 디귿 리을 이런 거 나오는 거야. 그때 여기 원에 있는 조건과 요거를 좀 더 추가시켰을 때 만약에 이런 게 나온다.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은 오케이 맞아. 만약에 니은을 써봤는데 전혀수석이 나왔대. 그러면 니은은 참 이렇게 찾는 거야. 알았죠? 그런 조건으로 나중에 참고지수를 물어보기 때문에 너가 반드시 이거는 정리를 한번 해둬야 될 거야. 알았죠? 그럼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할 숙제인데 지금부터 미리 조금씩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뒤로 넘어가서 다른 것들은 너가 잘 할 수 있을 거야. 다른 것들은 잘 할 수 있는데 어떤 거 한번 볼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요거는 보자. 유형 119번. 자, 한 호에 대한 원주가 하면서 뭔가가 등장을 하죠. 그렇죠? 여기서 누구 다 PDB의 크기를 구해보세요. PDB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겠지. 책에는 초록색. 자, 그거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각의 크기를 찾아봐. 그럼 너는 뭐 해야 돼? 여기 있는 거에서 방법은 몇 가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겠지. 근데 여기서 그렇지 뭐 빠른 거. 말보다 빠른 거. 여기에 대한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이쪽 각과 같지. 얘를 구해도 답이잖아. 그쵸? 그렇게 빠르게 좀 접근할 수 있을까? 그럼 26도, 여기 내가 또 109도. 그 두 개에다가 요거까지 더하면 180도 되는 거. 그런 거 이제 너가 각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잘 해라. 앞꼭지가 떴다 같은 거 잘 기억해야 될 거야. 그리고 또 뭐 있냐? 동의각이라고. 알았지? 오케이. 자, 그리고 누구? 그 앞에 유형 118번 나왔죠.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접선이 주어진 경우에 대한 얘기인데 ACB의 크기를 구해봐. 야, ACB의 크기를 구해보래. ACB의 크기를 구해보라는데 얘들아 왜 나와? 여기서 너가 중요한 건 뭐였냐면 봐봐. 요거 지금 이 칠판 그림이 좀 넓적하게 짜부돼가지고 좀 안 그래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돼? 수직으로 만나는 거 알지? 그러면은 사각형 내각에서 총 몇 얼마가 나와? 사각형 360도가 나온다 그렇지? 그럼 얘네들이 이미 180도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 둘이 더하면 얼마가 돼? 180도가 돼야 되니까 얘가 150도. 그거에 대한 결과니까 75도죠 그렇지? 그치? 그래서 너가 반대로 원주각 말고 중심각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각형을 생각을 하지 말고 거의 뭐 반대각처럼 나올 수도 있으려나? 뭐 중심각과 얘의 합은 180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문제집들이 일부러 이걸 공식화해서 외우세요 하면서 유형 몇 번 하면서 막 만들고 있을 거야. 오케이? 근데 뭐 당연한 얘기잖아 사실. 뭐 결국 원인 접선이 나왔으니까 수직 잘 표현을 하라 그랬었지. 그쵸? 됐죠? 그 다음에 어디로 한 번 더 넘어가냐면 너희들이 또 자주 만나는 문제 426번 문제 같은 거. 자, 426번 같은 거. 뭐 풀어볼래? 그러나
알지? 그렇지. 자,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지? 마법의 보조선. 뭐? 마법의 보조선. 뭐야? 이거야. 뭐 물론 반대로 봐도 돼요. 이렇게 긋고 나면 얘 몇 도? 50도. 얘가 또 20도. 답은 30도. 끝났네요. 요거 그렇지? 네. 자, 뭐야? P라고 하는 각을 너희들이 찾으러 가봐. 지금 주어져 있는 100도, 40도를 가지고 전 파란 색깔 P라는 각의 크기를 찾고 싶어. 그러면은 방법은 뭐밖에 없겠어? 40도 가지고 이용을 하기에는 뭐야? 사각형 내각의 합이 360도이다를 이용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얘랑 얘를 찾아야 되는데 얘랑 얘는 또 도대체 어디서 찾아? 방법이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중심각 100도와 40도가 주어져 있으면 걔를 중심각으로 계속 쓰지 말고 원주각으로 고치려고 한번 해봐. 왜? 원주각에서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온 다가 아니라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개를 모두 원주각으로 만들어주는 보조선이 얘겠지. 네. 그래서 여기가 50도, 얘가 20도가 나오는 거. 그쵸?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해봅시다. 누구로 넘어가냐면 그 앞에 문제 425번. 얘는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주면 될까? 야, 딱 봐도 이상한 각 하나 있지 않냐? 몇 도? 아니지. 80도가 이상하잖아. 중심각도 아니고 원주각도 아니고 이상한 놈이야. 이상하게 등장을 했어. 그치? 그러면 저 80도를 어떻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각이나 중심각으로 보내줘야 되겠지. 어디로 보낼까? 80도를. 뜯든 뭘 하든 어떻게 하든 80도를 빨리 보내야 돼. 어디로 어떻게 보내버리면 될까요? 여기로 가면 되지. 어디로? 여기. 80도를 원주각으로 보내기는 힘들 것 같아. 쪼개기도 해야 돼. 그러면은 최소한 원주각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까지는 가자. 상표 내려가고 보는 거야. 얘가 몇 도? 100도. 그치? 그럼 얘는 몇 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또 뭐 있냐? 80-x? 80-x. 잠깐만. 이렇게 하면 뭐 소용이 없잖아. 그러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이거니까 여기도 80-x가 되겠네. 그러면 이제 삼각형에 대한 누구로 갔네? 외곽으로 갔네. 그치? 그럼 뭐야? 30에다가 x를 더하면 80에다가 x를 뺏는 것과 같아집니다. 라고 표현해준다.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원주각 파트가 아마 너가 조금 어려울 거야. 앞에 있는 거는 쉬워. 원의 접선 같으면 쉬워. 보조선이 뭔가 많이 필요한 것도 없고 사실 배운 내용이 뻔하거든. 근데 원주각 파트는 너가 그림 가지고 좀 장난을 쳐야 될 거야. 그래서 오늘 숙제는 어디까지? 103페이지까지가 숙제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거기까지 한번 풀어보고 뭐 그건 아니야. 알았지? 그거 풀고 싶으면 풀어도 되는데 너희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일부러 하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숙제를 내주자면 어떤 거 개념 정리를 나중에 하기 위한 준비를 슬슬 해보세요. 알았죠? 그리고 그 교과서에 나온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잘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오늘 수업을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내가 그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노트 같은 거 좀 갖다 줄게요. 알았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